서울 재개발, 특히나 지금은 기존에 진행이 되던 재개발이 너무너무 피가 많이 묻었고, 야, 이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초기 재개발만이 답이다. 아니야, 그래도 지방, 광역시, 대구, 부산 이쪽으로 내가 사는데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런 지방, 광역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뭐 찍고 울산 다 안 돼. 다 광주 답 없어. 아닌가? 지방인가? 서울인가? 어디로 가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상담 오신 분들 제 주변에 만나는 분들 너무너무 많았는데, 오늘 영상 보시면 여러분들의 고민거리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준점을 제가 확실하게 오늘 드릴 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수도권 또 지방 위주의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저만의 이제 확증 편향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방에 사시는 분이라면 서울 재개발, 특히 초기 재개발은 저는 영상을 오늘 촬영하기 위해서 자료도 조사하고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분들 여쭤보고 특히나 많은 자료를 봤더니, 진도가 이미 초기가 아니죠. 여기는 어느 정도 진도 나가고 중기 이상 된 나간 곳은 피가 최소 5억, 6억 넘어서 10억 넘는 것들도 많더라. 즉 현금 시드가 그만큼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분들께는 당연히 추천드릴 수 있지만, 대부분 일반 저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 시청자님들 대부분이 직장인분들, 금수저도 아니죠. 우리가 초기 재개발은 영끌하고 모은 나의 1억, 2억 정도 시드를 가지고 어디 초기 재개발 물건에 이렇게 다 묻어뒀다가 한 4, 5년 정도 고생하면 입주권 하나 받을 수 있겠지. 현실적으로 저는 불가능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추천드리기가 힘들다라는 말씀입니다. 재개발에 대한 환상, 무조건 서울 재개발, 서울 아파트가 최고야, 무조건 투자해야 돼 라고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좀 없다. 그게 오래 걸리는 재개발 투자 이렇게 뭐 하는 얘기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거 다 팔고 서울도 무조건 서울, 사람도 서울 올라가고 다 서울에 발전되고 무조건 다 가기 때문에 지방거 팔고 서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조금 그분들께, 그렇게만 주장하시는 분들께는 좀 개소리다. 무조건이라는 건 없는 거죠. 제가 이제 부정적으로 좀 영상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말씀드려야 되고 이렇게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당연히 기회비용입니다. 기회비용이 뭐냐? 의사결정에 따라서 단위 품목의 생산, 소비가 다른 품목의 생산, 소비 기회를 포기하게 된다. 말이 좀 어려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이것은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서울 재개발 포기하면 당연히 모든 게 좋아지는 게 아니죠. 그것에 대해서 포기하는 게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것저것 다 팔고, 주식 팔고, 내 연끌해가지고, 그래서 마통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거 없는 거 모아서 부부가 모아가지고 부부라는 예정하에 말이죠. 재개발 물건을, 초기 재개발 물건을 산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여기 살아야 되는 거죠. 실제 직장은 서울이 아닌데 지방에 살면서 내가 연끌한 돈을 투자를 해야 된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거와 투자를 분리한다는 얘기죠. 현재 살고 있는, 내가 직장 때문에 살고 있는, 거주 때문에 또는 아이들 학교 때문에 여기 있어야 되는 이 동네 월세 또는 전세를 대출을 받아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쪽에 돈이 다가 있다 보니까 양질의 주거 환경에서 당연히 살 수 없다. 삶의 질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에 우리가 흔히들 가장 찬란하다고 하는 30, 40, 우리가 보통 50대, 60대 이제 은퇴하신 분들께는 이런 초기 재개발에 들어가서 몸테크를 한다거나 내가 거기 시간에 힘을 먹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젊을 때 고생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언제 될지 모르는 이런 시간, 인고와 인내의 고통의 시간을 과연 견딜 수 있을까? 이런, 내가 지금 여기 현재 사는 곳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런 삶의 여건 속에서 과연 100% 된다라는 보장도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살면서 이것 때문에 잘 진도가 안 나가고 이런 리스크가 있고 언제 된다 그랬는데 자꾸 미뤄지고 이렇게 됐을 때 부부 간의 갈등이 폭발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아이도 거기에 따라서 희생될 수밖에 없다. 그 여건이 별로 안 좋고 저희가 현재 사는 집처럼 구축의 복도식 아파트에 오래되고 자기 방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될까?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부부 간에 완벽하게 우리는 무조건 투자와 거주를 분리해야 돼, 이런 재테크 투자 마인드로 완전히 똘똘 뭉친다 하더라도, 협의가 된다 하더라도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만에 하나, 2명 중에 1명이라도,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해봤자 안 되면 어떡할 거냐, 이런 식으로 초반부터 싸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마인드가 비슷하다 할지라도 올라가서 완전히 힘들어지는 경우, 이 기회비용 관련돼서는 거기를 선택함과 동시에 현재 내 삶의 현재의 질을 다 포기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얘기고 있고, 두 번째는 당연히 이거 문제도 있잖아. 바로 추가 분담금이죠. 10년 뒤에, 지금은 추가 분담금이, 예상 분담금이 뭐 2억입니다, 3억입니다, 4억입니다 하는데 막 이렇게 계속적으로 밀리고 사업이 밀리고 해가지고
나중에 뭐 7억입니다, 8억입니다, 10억입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사이에 내가 그 돈을 모을 수 있나요? 이 서울에 특히나 초기 재개발이 지금 있는 곳이 이렇게 우리가 보니 화가들이 그림 그린다 그러죠. 이렇게 구역이 설정된 곳들 중에서 초기로 이제 시작하는 강북이라든지 서남권에 2, 3억대 투자가 가능한 물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구역 지정되고 조합 설립되면 2, 3년, 사업 시행 인가, 건축 심의하고 시공사 선정되는데 2, 3년. 이게 빨리 됐을 때 관리 처분 인가되고 분양 뭐 이렇게 감정평가하고 여기서 1, 2년, 이주 철거 착공하는데 2, 3년, 10년이죠. 최소. 누적 현실 소요 기간이 7에서 11년. 이것 또한 이 조합이나 비대위나 서로 싸움 놓고 여기서 소송 걸리고 이러면 무한정 연장되는 거죠. 10년 걸린다 하더라도 그 사이 이 추가 분담금은 인플레이션이 됐든 공사비가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자재비 올라간다 해가지고 무조건 올라갈 것인데 거기 올라가는 리스크는 그 돈은 내가 추가 분담금 모을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이 또한 참 어려운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딜레이 되면 딜레이 될수록 현금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정말 좋은 구조인데 힘들지 않겠는가. 또한 또 약간 또 마이너한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정권이 또 바뀔 때마다 이게 또 큰 마이너가 아니겠네요. 생각해보니까 정권이 리스크 그림 다 그려놓고 구역 지정 다 됐는데 갑자기 해체되거나 없어지거나 취소되거나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닌 거죠.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 졸이면 내가 10년 살았는데 갑자기 내가 정권이 딱 바뀌면서 어느 정권이 될지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취소돼버리고 없어져버리고 야 추가적으로 아까 잠깐 얘기 드렸지만 조합과 비대위가 갑자기 또 서로 또 뭐가 갈등이 생기고 소송되고 막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뭐 구속이 되니 많이 이런 것도 상당히 많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가 있는 거기 구역 지정된 상가 또 거기 구역 지정되어 있는 곳에 또 주거 이 주인들끼리 임대인들끼리 또 뭐 지분 관련돼서 싸우고 이런 여러 가지들 이것만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안고 시간 힘을 먹고 이렇게 큰 이 아파트 주변 아파트 시세에 대비해서 뭐 몇십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그렇게 해서 얻는구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말고 우리 대에서 말고 우리 애들 자녀 대에서 그것을 그냥 계속적으로 물려준다라고 생각하면 뭐 그렇게 하시면 되죠. 여유 자금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유 자금으로 이런 재개발 투자해야 되는데 지방에 있는 분들 중에서 특히나 말씀드린 이런 연끌을 해서 있는 현금 자산 플러스 연끌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리스크가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다. 결론은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경기도 쪽에 비규제 지역이 있죠. 또는 지금 저희가 사는 이런 광역시 포함해서 투자와 주거를 분리하는 것은 맞습니다. 전세 끼고 매수를 하든지 또는 주담대를 받아서 월세로 세입자 들려서 세팅해서 가지고 가든지 조금씩 저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서 조금씩 자산을 굴려가는 하는 저는 시기가 맞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구, 광역시도 최근은 1년 사이에 1억 오른 곳이 2억 오른 곳이 많습니다. 대장 아파트 말고 말입니다. 4억 하던 곳이 1년 전에 비해서 5억 되고 5억이 6억 되고 6억이 7, 8억 되는 것이 계속적으로 흐름이 번져나가고 있고 아파트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2023년도부터 시작해서 뭐 다 폭락되고 나서 대구 안 된다, 지방 끝났다, 뭐 그렇게 하는 거 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걸 불구하고 모두 다 그런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주거와 투자를 분리하면서 따로 살다가 나중에 몇 년 뒤에 좀 가격이 오르면 매도를 한다든지 또는 내가 실제로 거주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지방에 내가 사놓고 계속적으로 거주하다가 또 갈아타기 하는 전략도 있고 그 사이에 당연히 두 부부가 힘을 합쳐서 당연히 돈을 모아야 되겠죠. 그냥 월급 다 쓰면 안 되고 말이죠. 그 다음 내가 갈아타기, 그 다음 상급지 갈아타기 또는 그 사이에 언제 올지도 모르는 이런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오는 하락장에 대비해서 당연히 그때 딱 갈 수 있는 현실적으로 갈아탈 수 있는 그 시기가 오면 당연히 더 좋은 상급지로 갈아타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자산이 점핑하는 그것이 저는 가장 지금 2026년도 하반기부터 현실적인 자산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앞으로도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해결할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해서 컨텐츠 만들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영상 보시고 혹시나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또 댓글도 주시고 관련돼서 하이프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계속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이런 고정 댓글을 보면 지난 8년간에 저와 상담했던 8년, 9년 됐죠. 벌써 1대1 상담했던 분들이 그 당시에도 이미 300분이 이상 넘었는데 그분들의 후기 글도 제가 참고하라고 댓글 통해서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저 혹시나도 개인적인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용기 내서 이런 상담도 지원하고 요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코스TV 다코스였던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